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두고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당이 맞붙었습니다.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근데? 예. 아니 그러니까 이 9월 1일 보고서에 결론 이미 났네요. 기탑이 아니 그럼 탄핵까지 하실 겁니까? 아니 진짜 이거 무슨 태도입니까 이게? 국토부의 보고한 탄핵조사 시장 보고서 압수해서 7월 17일 날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자료를 제출을 상당 부분 안 했습니다. 장관님,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과연 사과를 한다면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오늘 현안 질의를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없이 도면만 놓고 구두회의를 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내라고 했을 때는 보고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장관님, 그 자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도면만 갖고 해서 자료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도면이에요? 이게 회의 자료 어느 날 11월에 벌어진 회의 자료라고 이게 도면이냐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규명하는데 꼭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타당성 조사 용역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월간 진도 보고서가 있고, 국토부 지침에 보니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록해서 제출하도록. 그게 근데 없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보고서가 누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이따 용역사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 보고 용역사가-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작성이 안 된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BC는요, BC. 조금 전 심상정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월간 진도 보고서 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없습니까? 국토부는 없어요? 예? 이거 없으세요? 거짓말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들고 있는데. 만약에 그래서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들이? 제가 자료를 실무적인 거를 일일이 어떻게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알겠습니까? 자,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우리 장관님께서 7월 6일 백지화선을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거짓 선동으로 그동안 여러 번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해찬, 이재명의 지시에서 이게 작동되는구나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제 이야기 제 질의사항인데요. 시간 빼주십시오. 자, 잠깐만요. 위원님들. 네, 위원님들 잠깐만요. 장관님이 이런 태도를 지속하는 이상 이게 질문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장관은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 장관은 정치 싸움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라고 그 자리에 계신 거고. 이 용역이 답을 정해놓고 했구나.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답을 이 정해놓지 부분들을 않았고요. 확인하고 싶은 민주당도 부분 답을 정해놓고 하지 요구하고 말았으면 있는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 무슨 태도입니까 이게? 아니 법 제가 위반이라면서 기탑이라는 게 5가지 법 위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장관이 백지화가 선동이죠. 장관이 5가지나 저희가 제가 법을 지금 위반했으면 탄핵해야죠. 아니 정말로 제가 뭘 수산물 안전을 홍보하기 위해 최근 정치권의 수산시장 방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오징어도 제철로. 아이고. 여사님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해드리세요. 여사님 요 새우. 오징어 좋아하잖아. 공장으로 좀 넉넉히 보시고. 예. 여사님 바로 한 마리 가드릴까요? 요 생으로 뭐 이거를 풀을 좀 떠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잘게 해서 싸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풀을 좀 이렇게. 안 하고 맛있게 먹고. 국내인 우리바다 지키기 팀에서는 정부와 함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아직 방류도 안 됐는데 민주당의 괴담 선동으로 어촌과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올 여름 휴가는 어촌 바다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이번 여름 대한민국 전국에 펼쳐진 아름다운 바다로 떠나보시죠. 제가 우리 민주당도 동참하자는 뜻에서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님과 챌린지 동참하셔서 이재혁 대표님을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잘 살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죠.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영호 장관의 과거 이력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추가를 하세요.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뭐가 잘못됐다? 그때 은행 대출을 받고 그 전세 값을 합쳐서 그 집을 매입을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내역서 제출하셔야죠. 부동산 그 거래는 너무 그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바가 대로 그렇습니다. 네,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안 주는 거거든요. 교수나 학자이기보다는 극우 유튜버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니까 3억 7천만 원에 대한 수익을 내셨어요. 맞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명백하게 저는 탈세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출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이 사무실 임차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네. 제3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출할 수가 제3자가 없죠. 뭐예요? 도대체가 아까부터 네. 제3자, 3자 하는데. 네. 뭐 1000개 하루에 3개꼴로 업로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럼 대통령께서는 유튜브 보고 지명하신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근데 촛불 시위에 중국과 일본이 개입했다는 허황된 얘기를 하시면서 탄핵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외부 아니 탄핵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합니다. 지난 학자 시절 강력한 대북관 등으로 인해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절하냐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은 적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 동의하시죠? 네.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관계만 있는 것도 아니다. 동의하시죠? 네. 먼저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요. 임대계약서는 제3자 정보가 있어서 제출이 불가하다라고 하셨는데 제3자 정보를 가리고 주세요. 그럴 의사가 네. 없습니다. 제3자 정보를 가리고 주세요. 계약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거는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니 청문회에서 개인 정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이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우선 후보자는 법률상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다라는 입장이고, 개인정보라든지 법률상 제출 의무가 없는 자료는 제출 안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간사로서 이렇게 추가를 하세요.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막아가면서 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죠. 다시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장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 주신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9대 0으로 기각이 됐는데 9대 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따로 거의 규탄한다! 지금 간첩 세력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7월 27일 날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도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태원은 북한 소행이다. 북한 소행. 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자진 사퇴할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솜씨가 어떻게 됐어요? 하다는 일 잘합니다.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두 가지 버전을 가지고서 써놓던 글이 있어서 그중에 하나의 버전을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적 참사를 정정의 수단으로 삼아서 국정 컨트롤 센터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들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다수 의석을 흉기로 삼아서 국정 발목 잡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이제 제 방에 그게 이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저의 오랜 시간 공백으로 인한 그런 것들을 2배, 3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권 추락 사태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원인을 두고 여야의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로 인한 피해 교육 및 교육 공동체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제 딸도
쌀도 그렇게 똑같이 죽었습니다. 영감님 제발 좀 빌어주세요. 조건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권의 추락 또 교권의 붕괴로 인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학생 인권 조례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거나 학생 인권과 교권이 양자택일의 문제이거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상충하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과 선생님을 가르는 그런 문제인데 두 번째는 그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구체적인 사안을 고시로 명시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좀 두려워하면서 못했던 부분들이 확실한 권한으로 보장되면서 시도랑 협의가 안 되더라도 교육부가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 최대한 좀 의견 수렴을 해야죠. 해야 되지만 법의 상위법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이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후에 우리가 8월까지는 상담을 비롯한 치료 등을 통해 심리 정서적 안정을. 네, 일단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나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한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저희가 이제 갖고 있습니다. 쌀도 그렇게 똑같이 죽었습니다. 영감님 제발 좀 빌어주세요. 제가 어제 서희초가 좀 많이 울었습니다. 서희초 선생님은 눈에 조화가 놓이고 움직이는데 우리 딸은 보통이도 하나 못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 딸 좀 같은 대책에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 부서가 조금 면담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유사한 사건이 몇 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번 대책위에서 같이 해갖고 전국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이게 또 제2, 또 제3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딸이 죽은 지 벌써 6개월 만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